같이 한번 보자. 음. 우리 맨 앞에서부터 한번 볼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 학교에 들어가서도. 근데 아마 학교에서 현실적으로는 1단원부터 쭉 안 나가고 1단원부터 나가는 선생님이랑 뭐 3단원부터 나가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할 거야. 두세 명이서. 그리고서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지문도 아마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방학 한 8월 초반쯤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시작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방학 때 이거를 다 해놔야 내신 때 좀 편해. 내신 때도 편하고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1학기 때 뭐만 많이 배웠어? 문학만 미친 듯이 배웠지, 그치? 어차피 모의고사에서도 문학 한 파트, 비문학 한 파트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선택 과목이 11문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학할 때 문학을 마스터 해놔야 돼. 다시 말해서 2학기 때는 뭐를 마스터해야 되냐면 비문학을 그냥 마스터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비문학을 완전히 내가 숙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그때그때 잘 비문학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요거는 헤르만 헤세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대문호라고 불리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글을 잘 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헤르만 헤세.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경험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2학기 때 비문학을 배우는 이유. 책을 읽자는 거야. 어, 물론 비문학 작품들만 읽자는 건 아니고 문학, 비문학 모두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큰 경험이 될 수 있어.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과 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자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이 행복, 독서가 주는 행복을 얻는 과정이 되겠지. 스스로 이해하고 독서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봐야 돼.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킨다. 그래서 이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것, 바로 이 좋은 글의 결과이지. 좋은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내면을 바꾸고 성찰할 수 있어. 좋은 글을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좋은 글을 읽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선택을 해야 하잖아. 좋은 글을 선택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를 깨는 거야. 이때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하는 일은 독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목적에 부합해야겠지. 내가 글을 왜 읽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좋은 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 내 목적에 맞아야 돼.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가 되겠네. 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해서 뭐를 가질 수 있어야 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독서는 읽을 글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좋은 글은 독자에게 지식과 감동, 즐거움을 주고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독자의 지적,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읽을 글을 선택할 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돼. 뭐뭐뭐? 요거는 외워둬야 돼. 어느 교과서에서나 똑같이 나와 있어. 독자, 글, 맥락이야. 서술형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요 다 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 나중에 서술형이나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독자,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자의 읽기 목적에 맞는가? 요게 읽기 목적, 독서의 목적에 맞는가? 이거 중요한. 또 관심사에 맞는가? 또 나한테 너무 쉬운 글이라든가 혹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 글은 아닌가? 독자의 수준까지도 우리는 글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야. 또 독자 글 맥락에서 두 번째 거 글의 내용이 믿을 만한가? 요거는 좀 많이 나와. 믿을 만한가? 글이 뭐 해야 돼? 신뢰성이 있어야 돼. 허황된 이야기들만 막 넣어놓은 글은 안 돼. 또 이치에 맞는가? 타당해야 돼. 요걸 타당성이라고 그래. 결국 타당성은 합리적인가야. 알겠지? 앞뒤가 맞는가?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너무 나쁜 쪽이라든지 뭐 혹은 너무 한쪽을 두둔하거나 이런 글들은 별로 좋지 않아. 공정해야 돼. 또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이독성이라고 그래. 이독성. 뭐랑 많이 헷갈려 하냐면 얘랑 많이 헷갈려 해. 가독성이라. 그래서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두 가지가 요렇게 둘 중에 많이 헷갈리고 신뢰성이랑 타당성 또 요렇게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해. 알겠지? 이독성은 뭐냐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잘 쓴 것을 이독성이 좋다라고 그래. 근데 가독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글씨가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이건 내용과는 상관없어. 글이 그냥 예쁘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가. 이게 뭐야? 가독성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지금은 읽기 좋아 안 좋아? 지금 안 좋지. 그치?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게 가독성이 좋았겠지. 지금 이거 가독성이 안 좋단 말이야. 아무리 글의 내용이 쉬워도. 읽기가 불편한지 편한지 내용이 이해되기 좋은지 아닌지가 바로 이독성과 가독성의 차이야. 괜찮니? 내용에 관한 거 이독성, 편집에 관한 거 가독성이야. 이거 잘 알아도 여러 번 강조하는 건 많이 헷갈려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야. 또 글의 필자에 대한 독서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 다시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 막 책을 쓴 것을 우리가 읽으면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되게 조금 좋은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이 된 것들 고전이라고 하지. 고전 소설, 고전 문학들 예전부터 쭉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다고. 이거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고 또 작가가 되게 지금 현대사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판단이 다 내려진 그거 좋은 작가더라 이런 사람들. 그치? 그래서 너희들도 문학 배울 때 대부분 지금 현대소설, 현대시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한 몇십 년 전, 뭐 윤동주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걸 많이 배우잖아. 이유는 뭐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우리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한번 읽어볼 거야. 이렇게 경수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 내가 어떤 논리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는 수필은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수필, 무거운 수필이라 그래. 이 경수필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쓴 글들. 막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이게 옳아 막 이런 것들 아니고. 자, 한번 보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했던 청소년 시기의 묵직한 충격으로. 그래서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누구나라는 말을 썼어. 이거는 일반적인 혹은 평범한 경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잖아. 그렇게 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오기 위함이지. 동건이는 이런 책이 있니? 없니? 왜 누구나 해당하지 않니 너는 그러면? 요새는 좀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뭐 너희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미 뭐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평생을 책을 많이 읽으면서 살았거든. 진짜로. 그냥 많이 읽으면서 살았는데 나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책 잘 안 읽게 돼. 인간이 그래 그냥. 인간이 그래. 근데 평생을 스마트폰과 함께 했던 너희들은 책 읽기 쉽지 않겠지. 쉽지 않겠지. 이해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런 얘기 좀 오늘은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된 거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너희들한테 지금이라도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해주고 싶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새 너희들 심각할 정도로 문해력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정말로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거든. 작년의 고3과 재작년의 고3과 그전년도의 고3과 이 문해력이라든지 어휘력이 떨어져 가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야, 정말로. 막 체감이 돼. 그러면 반대로, 너희 주변에 너희 나이대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면 내가 문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세대를 뛰어넘을 필요는 없잖아. 너희 세대에서 너희가 제일 잘나면 되는 거거든. 특히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너희 인생 목표를 위해서라도 좀 권유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자기 힘이 되거든 실제로. 그래서 좀 잠깐 스마트폰 내려놓고 한 2, 3년 정도만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확 격차가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실제로 지금 진짜로 좀 그래. 자, 어쨌든 넘어가 보자. 학문의 길에서나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로마인 이야기라는 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인데 로마인 이야기가 총 15권으로 돼 있어. 그냥 로마인에 대한 역사서고 선생님 그거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되게 많이 읽었고 다독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로마인 이야기가 내 기억으로는 한 6권 7권까지 나왔고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어. 매년 한 권씩 책을 써.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8권 읽고 9권 읽고 군대 가서 10권 읽고 막 이런 식이었어. 군대 전역하고 나서 마지막 15권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뭐 십자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리스인 이야기라든지 그 역사서 시리즈가 있거든. 쭉 해가지고 내 20대를 함께 해온 그런 책이었어. 너희들도 한번 꼭 읽어봐.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 정말로 이제 명작으로 불리는 책인데 어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나중에 꼭, 우리 때는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을 때라서 나중에 꼭 이탈리아를 꼭 가봐야지.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서 꼭 가봐야지, 꼭 가봐야지 하면서 그 이탈리아에 대한 꿈을 엄청나게 많이 꿨었거든. 그 내가 되게 감명스러웠던 건 시오다 나나미가 마지막에 그 왜 쓰는 거 있잖아. 회고록 같은 거 이제 책이 다 끝날 때쯤 그걸 썼는데 자기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유적지도 너무너무 많이 가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앉아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다 폐허가 된 유적지인데 그게 천년도 아니지 한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전성기였을 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야. 음. 정말로 나는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멋있었거든. 아 이게 무언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모든 걸 쏟아서 한다면 아 이런 경지에도 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는 못 이룬 것 같아. 근데 정말 벅찼었던 그런 내가 그 뭐라고 해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그거를 보는데 정말 벅찼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어. 너희들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뭔가를 좀 만들어가면 훨씬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어. 맞아, 엄청나게 많지.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교양을 쌓기 위해 읽기도 해.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서 책을 펼치기도 해. 그냥 재미로.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도 없는 옛날 일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어. 나중에 로마인 이야기 꼭 한번 읽어봐.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부분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독서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고 독서의 가치는 우리가 못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물어보고 있고 답하고 있지. 문답의 방법이다. 맞는 선지가 될 거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해.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선행되는 조건, 반드시 먼저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뭐라는 거야? 먼저 책을 잘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런 걸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하지. 미리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야.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이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어.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어. 정독이라는 것은 제대로 읽어보는 것을 정독이라고 하고 다독이라는 것을 많이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하지. 정독을 하다 보면 다독을 좀 놓칠 수 있고, 그치? 다독하다 보면 정독을 좀 놓칠 수 있어.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옛 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어. 그래서 우리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독서 방법이 될 거고 그 와중에 우리 옛사람들은
요렇게 했대. 옛사람들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 수십 번 다독해서 정독을 했다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어.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돼.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이 해서도 안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될 거는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또 여가를 위해서 읽을 거면 만화책 같은 건 또 그냥 재밌게 읽으면 충분하다는 뜻이야.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비유법이네.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다. 뜻을 새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고민도 한번 해보고 내용을 생각하며 자세히 읽는 방식이라는 거지. 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글을 이것저것 다 읽어보는 거야. A라는 책도 읽고 B라는 책도 읽고 철학 서적 같은 거는 위에처럼 읽어야 될 거고 또 너희가 공부하다가 수행평가 때문에 자료를 찾아야 될 때는 도서관 가서 이 책 저 책을 이거 봐야겠지, 그치? 그건 다른 거야. 조금만 더 여기서 해주자면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하다. 되새김질하다.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하니? 현지야. 요새 그 종종 쓰는 단어인데 시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되게 너희들 어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할 때 어제 일을 반추해봐 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니? 한 번도 안 들어봤니?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 안 들어봤니?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추하다라고 그래. 반추. 알겠지? 이 정도는 외워도 알겠지? 어휘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왜 그 내장 속에 음식을 넣었다가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씹어서 소화시키는 동물, 소가 유명하잖아. 이런 동물군을 다 반추동물이라고 그래. 실제로 알겠지? 반추하다, 다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야. 잘 알아도 이 정도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 손때만 많은 책도 있어야 해. 이야기는 뭐냐면 책마다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이 독서론이라는 건 사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론에 대한 문제도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게 A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B는 어떠한 책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어떠한 책도 모두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이렇게 가겠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읽는다. 혹은 방법에 따라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글쓴이가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사례로 들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혹은 옛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각각 어떤 방법으로 한번 읽었는지 보도록 하자. 홍석주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사람 이름 여럿 나오니까 우리 사람 이름에 체크도 좀 해두고. 그래서 이 홍석주는 사람은 이렇게 읽었대. 홍석주는 이런 방법으로 읽은 거야.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대.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 베개맡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 사랑책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인데 결국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 이것도 이제 홍석주의 책 읽기 방법이 되겠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것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기도 했어. 역시나 뭐 했다는 거야?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더라. 괜찮은 선지가 될 것 같아. 형편에 따라, 이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여력,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어느 날에는 30분밖에 안 날 수도 있고 어느 날에는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쉬지 않고 그 틈틈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사랑채에 놓고 있는 책 어디에 놓고 있는 책이 다를 수밖에 또 없고 왜냐면 내가 그 시간 짬짬이 내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계획을 하고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어. 다시 말해서 5분, 10분 남으면 그냥 그 옆에 있는 책 읽으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렇다고 홍석주가 어떤 책을 정독하지 않았다. 이거는 틀린 선지야. 알겠지? 정독했어. 정독했지만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읽었다고. 그래서 홍석주의 견해이고 여기 조금 많이 헷갈려 하거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홍석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틈이 생기더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어. 그러려고 하면 지금처럼 핸드폰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랑채는 사랑채에 있는 책, 저기 뭐 베개마트는 베개마트에 있는 책, 그때그때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책을 읽었다고. 반면에 또 탐구가 필요한 책은 어떻게 했어? 시간을 내서 잡고 앉아가지고 정독했다고. 완전히 파고들었어. 넓게만 읽은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런 독서 방법도 있었어. 그치? 여기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많이 읽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정독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홍석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틈틈이 읽어라. 독서를 막 마음 먹고 오늘은 독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읽어라. 요게 키워드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어. 그래서 우리 이익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했더라. 이익이라는 사람이 활용한 방법이야. 이는 그를 질서법이라고 했고,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항상 이렇게 할 거야. 글에 대한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표시할 거야. 모든 비문학 지문에. 알겠지?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려.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서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다가 이런 책으로 펴냈어.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결국 이 질서의 효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대? 많이 썼대. 그래서 책을 읽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쓰고. 그리고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수어자를 헤아려가며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래서 김득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썼대.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됐니?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독서법도 다 달라야 해.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우리 담화 표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항상 빨간색 세모야. 담화 표지, 담화 표지라고 하지. 담화 표지가 뭐냐면 표지판 알지 너희들? 표지판 알지? 길을 이렇게 쭉 운전해서 가다 보면 너희가 운전할 일은 없겠지만 그 표지판 달려 있잖아. 그럼 표지판 달려 있으면 직진하면 시청, 뭐 우회전하면 화양면 이렇게 써 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직진하면 어디로 갈 수 있고 우회전하면 어디로 갈 수 있구나.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표지판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담화 표지라는 건 글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라고 나왔으면 이게 연결 관계겠구나. 그러나라고 담화 표지가 나왔으면 이거 반전이 있겠구나. 뭐 하지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때문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담화 표지들이야. 괜찮니? 담화 표지를 체크를 해두는 이유는 너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 필요 없어. 여기서도 나오지만 글을 읽는 게 다 다양한 목적이 있고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지. 평소에 글을 읽을 땐 재밌게 읽으면 돼. 머릿속에 넣으면서. 알겠지? 근데 우리 지금 다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서 가지고 뭐 밖에 공사하는 날까지 와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시험 보려고. 그럼 시험 볼 때는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 선지 관련된 내용들을. 그럼 담화 표지 표시를 잘해둬야 돼. 담화 표지 앞뒤로 선지가 많이 나오거든. 비문학은. 계속 습관적으로 연습할 거야. 알겠지?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게 이제 필자의 주장이 되겠지.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거지.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이것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소화불량에 걸리진 않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이 있어.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이어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자,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잘 만들어줘.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나.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할 수 있어. 책도 여전히 뭐해? 많아. 알겠지? 책도 많아.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해.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할 거야. 누구랑 비슷해? 의사랑 비슷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독서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이건 뭐랑 비슷하겠어? 약과 비슷하겠지. 적절한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독서의 목적, 필요, 혹은 독서의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될 거야. 이 병을 적절히 처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 미리 잘 고르고 좋은 책을 선택을 해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이런 방법을 우리가 비유적인 무슨 비유라고 하니? 유추의 방법이라고 하니? 유추. 유추가 뭐냐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에 요런 부분이 좀 유사한 것 같아. 기억과 기억 다시가 유사한 것 같아. 그래서 니은과 니은 다시도 유사하겠지. 이 물건의 특징들을 봐서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해. 알겠지? 하나의 특징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 것도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와 뭐를 유추했어? 병과 약, 약국. 이게 뭐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가 읽는 독서의 그 내용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병은 뭐 전략, 미안해. 독서의 목적, 필요, 수준.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면 의사가 하는 역할도 이거랑 비슷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체계에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하더라.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해.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유추의 관계인 거야. 괜찮니? 독서는 생각을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해.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옛사람들이 다양한 독서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봐. 이 내용. 지금은 읽어봐. 처음부터.